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김한 75분 단일화 담판 빈손이었다. 국힘 초유의 강제 단일화에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오후 6시 김문수, 한덕수 후보 두 사람 단일화 논의를 위해서 만났고 75분이나 얘기를 했지만 결국 빈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빈손은 빈손이었는데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 쪽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다시 한번 보시죠 라고 얘기를 했고 한덕수 후보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오늘 오후 4시에 다시 한번 만날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네. 다만 1차 회동 때를 보아하니까 오늘 다시 만나도 과연 진전이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초유의 강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국힘 후보 동의 안 해도 단일화 여론조사 강행한다. 라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당심 50, 민심 50, 당내 이 경선 결선 투표 때랑 똑같은 비율로 해서 그냥 단일화 여론조사 일단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쓴 강제로라도 후보가 안 한다고 해도 강제로라도 단일화를 일단 시키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관건은 김문수 후보가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는 거겠죠.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재판 리스크 멈췄다. 네, 어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이재명 후보가 기일 변경을 신청을 했고요. 이 신청을 법원이 또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 리스크 이거 멈췄다라는 게 한겨레의 제목인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썼을까요?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 소멸, 법원 스스로 독립 거뒀다라고 조선일보도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민주당이 지금 누른다고 누른 대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 법원 스스로 독립성을 좀 버린 거다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담겨 있죠. 서로 다른 결의 기사 두 개를 저희가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고개 숙인 최태원, 미흡한 대응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제 이 SKT 유심 해킹 사건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지금 해킹을 인지한 지 19일 만이었었죠.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서 미흡한 대응 정말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한 건데 만시지탄이긴 합니다만 일단 재발해서는 안 될 일인 것도 분명하죠. 다만 SKT가 진짜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말보다는 내놓는 대책으로 판단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눈에 봐도 여기 바티칸이구나 라는 눈치 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현지 시각으로 7일부터 실제 교황을 뽑는 콘클레베가 시작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성베드로 성당 안에 133명의 추기경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투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3분의 2가 이 적어내는 사람이 최종 교황이 된다라는 건데 일단 첫 투표가 실시가 됐습니다. 실시가 됐긴 한데 검은 연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좀 같이 옆에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바티칸 성당 위에 있는 요 굴뚝이죠. 요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냐, 흰 연기가 나오냐를 보고 교황이 선출됐는지 안 됐는지라는 건데 일단 오늘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에 보시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나왔다. 일단은 불발됐다라는 건데 단박에 뽑히긴 사실 쉽지가 않겠죠. 두 번째 투표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빈손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문수, 한덕수 75분 단일화 빈손이었다라는 거죠. 어제 오후 6시에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두 사람 만났는데 같이 볼까요? 분명 두 사람 웃고 있긴 합니다. 손도 잡았어요. 다만 살짝 웃음이 어색한 것도 같다라는 건데 어제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죠? 네. 이렇게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치에 익숙지가 않은 사람이어서 요즘은 주로 언론들 많이 만나고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모든 것은 당에 다 맡겼다. 본인은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확고하고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서 의미 있는 그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좀 만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만날 필요도 지금 더 있겠느냐. 자기는 당에다가 다 일임하고 아까 한 긴급 기자회견문이 전부 다 본인이 11일까지 자기는 지나면은 등록을 안 하겠다. 그러면 11일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11일까지 다른 진전이 없으면 본인 등록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도 없고 일단은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습니다. 당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달라. 그렇게 입장이 정해지게 되면은 그 입장에 응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일단 처음에 두 사람 만나서의 분위기 나쁘진 않지만 딱히 또 엄청 좋아 보이진 않더라라는 분위기였었는데 실제로 75분 동안 얘기했지만 빈손이었다라는 겁니다. 합의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전망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빈손이었다라는 건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저희가 요 얘기 먼저 좀 짚고 좀 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8시 30분에 지금 8시 8분이 막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죠. 8시 30분에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6시에 75분 동안 있었던 단일화 담판 일단 빈손이긴 했습니다만 잠시 뒤 8시 30분에 김문수 후보가 뭘 얘기할 것이냐 요 여부도 상당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저희가 실시간 이 현장을 연결을 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오후 6시 저희가 상황을 지금 직접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한 번 만나서 바로 합의하기 쉽진 않았겠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덕수 후보가 말하기를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난 아예 무소속으로도 안 나갈 거다라고 후보 등록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만나기 1시간 30분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 지금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이 얘기인 즉슨 김성태 의원님. 예. 이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배수진을 치고 지금 오후 6시 회담에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김문수 후보 말에 따르면 자꾸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별다른 얘기를 안 해서 진 적이 없었어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긴 한덕수 후보는 나 말고 국민의힘 당이랑 얘기하세요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이제 권한 대행에서 우리 당 후보로 뜻을 굳히고 이 출마 결심을 할 때 이분을 불러들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세력인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지난 3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김문수 후보예요. 네. 이 단일화는 후보와 후보 간의 극적,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통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또 던져주는 게 이게 단일화인데 네. 이걸 지금 이제 당이 나서 가지고 거의 강압적으로 이 분위기를 갖다 제시하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도 물론 무소속 후보지만은 계속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럼 김문수 후보 당사자에게 절박한 호소, 내가 뭐 한 3년 총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이 과도한 입법 권력, 대통령 통치 권력 5년 이거 손에 쥐면은 정말 대한민국 절단 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꼭 대선에서 이길 거니까 김문수 후보 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될 건데 네. 계속해서 이분은 지금 이제 당에게 모든 걸 단일화를 이름해놨다. 당하고 이야기했어요. 네. 당이 도대체 그러면 이 대선 전략이라는 게 한덕수 후보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놨길래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첫날부터 지난 토요일 날부터 그게 당선됐는데 투톱 건영시의 건성동 이 투톱하고 사무총장에 가서 단일화 로드맵 제시하고 이대로 해달라니까 기분 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8시 반 기자회견 김문수 후보도 아마 배수진을 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것 틀림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할 수밖에 없다. 이 어제도 이 한덕수 후보 만나라고 해서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이래해서 이 단일화를 좀 합시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당이랑 얘기하세요. 난 모르겠네.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고로 잠시 뒤인 8시 30분에는 아마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강력한 배수진과 같은 무언가를 들고 나올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두 사람이 비공개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 단일화 당의 이름 김 내가 당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한테 단일화 관련 사안 당에 이름했고 당이 결정하는 대로 실행할 거고 그 결과에 다 승복합니다라는 기존 원칙을 되풀이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내가 당인데 나랑 터놓고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길 좀 볼까요? 11일이 지나면 그럼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라고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한테 물어봤고 한덕수 후보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당 경선에 참여하지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덕수 후보가 그때는 마음먹기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박수현 의원님, 네. 좀 구도가 살짝 좀 묘하다 싶은 게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난 당신네 당이랑 입장이 같으니까 당이랑 얘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김문수 후보는 당 후보인데 김문수 후보는 우리 둘이 얘기하자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이게 아군 적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논평을 짧게 해보면 한덕수 예비 후보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든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분은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을 막지 못했거나 거기에 동조했거나 지금까지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반성할 줄 모르고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은 윤석열이 국무총리이고 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뻔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또 단일화를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요. 정말 국민 입장에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김성태 의원님 옆에 계셔서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아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이럴 거고 또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당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겠어요. 자, 지금 그런 어떤 국민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이 단일화 과정을 보면 한덕수 후보가 어제 무슨 나름대로는 자기가 큰 결단한 것처럼 11일 이후에는 등록하지 않겠다, 무소속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김문수 후보가 역시 노련합니다. 한마디로
딱 치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11일 이후에는 자동 단일화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김을 탁 빼잖아요. 역시 노련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김문수 후보에게는 당원이 선출한 내가 후보다라고 하는 명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8시 반에 그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할 때 할망정 이 단일화의 주도권은 내가 잡는다라고 네. 하는 그런 주도권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할 것 같고 구체적 내용은 비대위가 네. 이런 짓 하지 마라. 비대위 해체하라라고 하는 그런 당무 우선권에 의해서 아마 그런 어떤 선언을 하면서 네. 이 단일화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존심을 아마 내세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아마도 잠시 뒤 8시 30분에는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를 해체해라. 내가 당무 우선권으로 그럴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성태 의원님. 사실 이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아니 지금 사실 이게 당원 당규에 따라서도 그럴 권한 자체는 없는데요. 비대위는 그렇게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원 당규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논란은 정말 여기서 뭐 정말 할 입장이 못 되고요. 정말 형편없는 그런 뭐 반박이고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한덕수 지금 현재 후보의 계속적인 자신의 입장보다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 당의 결정이라는 게 오늘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후보 간 합의에서 오늘 후보 토론회를 저녁에 개최하고 뭐 그럼 내일 아무리 11일까지 이 후보 등록을 마쳐야 되니까 네. 내일하고 모레 정도는 당원 50 뭐 국민 50 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수용하자. 이런 합의가 아니라 조금 전에 한 내용을 오늘은 저녁에 이제 우리 비대위에서 저녁에 7시에 후보 2사람 불러가지고 토론을 개최하겠다. 아직 방송사도 안 정해졌어요. 일단은 유튜브로 하겠다고 유튜브 얘기를 했죠. 뭐 오후 그렇게 6시에. 하겠다는 건데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그냥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당원 50 뭐 국민 50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공표해버리고 만일 이 후보가 여기에 수용하지 않으면은 자신들은 후보의 지위도 박탈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여기에 뒷배경이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안 김문수 지금 현재 후보 진영에서는 어제부터 상당히 개강된 분위기예요. 저는 저도 이 정치를 좀 하면서 네. 국민의힘 이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으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든 그런 저력 있는 이 세력이 정치 세력이 이렇게 절박한 친밀한 준비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 전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니까 한마디로 사법부도 법원이라는 이 조직 자체가 그냥 흔들리는 갈대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냥 재판 일정도 이제 뭐 다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백현동 법원 재판도 다 연기시켜버려요. 그렇게 하고 어제 뭐가 통과됐습니까? 재판중지법 통과됐죠. 그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면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지금 이 난리를 벌리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도 국민의힘 정말 참 한심해도 너무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내가 봐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들은 좀 한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8시 18분이 넘어가고 이제 약 12분 뒤면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아까 추측컨대 비대위 해체하라는 뭐 어떤 명령, 지시를 하지 않겠느냐 당무선권으로 이런 말씀을 좀 하시기도 했는데 조금 전 김재원 비서실장,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죠. 김재원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도 잠시 뒤에 강력한 김문수 후보의 의지 표명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현 상태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을 거다가 뭔지는 알 수 없긴 합니다만 폭탄 발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아니 왜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만나서 얘기 안 하고 자꾸 허공에 대고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한덕수에 만나자고 했던 김 정작 단일화 시점 방식엔 아무 말 안 했다라는 거죠. 이 김문수 후보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제 6시에 만나서 한덕수 후보 만나서 한 얘기가 살짝 힌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요길 좀 볼까요? 구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고 내가 후보가 됐는데도 당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얘기인즉슨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는 감정이 일단 굉장히 많이 상했다. 그리고 이 상한 감정을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도 이거를 계속 분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박수현 의원님. 예. 아까 뭐 비대위 해체를 말씀하셨는데 네. 현 상태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강력한 의지 표명. 사실상 비대위 해체 얘기는 앞서서 하기도 했었거든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폭탄 발언이 있다면 뭐가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비대위 해체를 지금 예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전날 방송에서 그런 예상을 했어요. 네. 내일 둘로 결정이 되겠지만 내일부터 아마 기류가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최종 후보로 합쳐지면 네. 왜 그러냐면 밖에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뭐하러 그 42.19km의 마라톤을 뭐하러 뛰어왔습니까?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누가 그걸 뛸 수 있겠어요. 네. 이것은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60년 국민의힘 이런 보수 정당의 역사에서도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도 이런 단일화, 강제 단일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우선 명분이 아까 제가 말씀 명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비를 낸 당원의 권리에 의해서 선출된 공식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명분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리와 권한, 명분이 다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거예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서 물러나면 바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 옆에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나 차명진 전 의원 같은 네. 아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명분과 모든 것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상이 없고 지금은 당내에 그런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내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그것을 향해 가는 당내 빌드업을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이고 네.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키를 쥔 것처럼 저는 보여지고 그 결과로 8시 반 기자회견에서 강한 자기 입장을 명분 있게 이야기하리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뭐 김문수 후보가 살짝 스탠스가 이런 방향으로 견고해지고 강해질 거라는 걸 예측을 했었다. 다 예고가 됐었던 바고 옆에 김재원, 차명진 이런 사람 이런 이 어떤 측근들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은 예측이 사실 또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짧게 보면 어젯밤에 국민의힘의 의원들 의원총회나 발언의 기류가 좀 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중진 의원들이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법적 어떤 절차를 밟아 투쟁을 하면 후보 자체를 내지 못하고 망신당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이 강제 단일화가 이런 기류가 어젯밤에 있었고 그런 어떤 기류의 변화의 반영이 오늘 김문수 후보의 오늘 오후 만남을 앞두고 어제 한덕수 후보가 선공했듯이 오늘 선공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 살짝 김성태 의원님. 어제 저녁 심야 의원총회 사실 잠시 뒤에 좀 저희가 짚어볼 예정이었었는데 일단 어제 저녁에 밤 9시에 국민의힘 심야 의총이 있었죠. 이 의총에서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지금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권영식, 권성동 이 투톱 체제에서 그러니까 강제 단일을 위한 이제 당의 로드맵을 계속 제시를 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후보 토론회하고 내일하고 모레는 또 이제 여론조사 돌리고 또 이 결과를 가지고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전국위원회 개최까지도 이미 공지를 해놔버렸어요. 안건과 어제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여기에 이제 후보가 반발해가지고 나하고 일체 상의도 없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해서 당에서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 적극 중단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당에서 하는 거고 후보는 후보지 않냐. 이런 식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한덕수 후보는 배수진 치고 11일까지 당의 모든 결정을 맡긴 대로 하겠다. 즉 그 말은 오늘 토론회와 그리고 여론조사 자기는 참여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과 나오는 내용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교체까지 이루어지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 후보되는 것도 괜찮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분이 오랜 정치력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이제 누구보다도 노동운동을 같이 한 선배이기 때문에 이분의 성품을 잘 알아요. 네. 동료 동지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기의 몸이 만신창이 되더라도 쉽게 말하면 그 선원년 사건 가지고 그때 막 정말 모진 고문을 통닭구이 뭐 비녀 꼬지 이런 뭐 네. 정말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더라도 심상정 당시 뭐 박노해 이런 같은 노동운동 동지들 어디 있는지 부르라 끝까지 안 부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서지 않으면은 아무리 주변에서 압박하고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 이 방식이 처음부터 저는 잘못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 단일화 이 문제는 모든 게 우리 김 후보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의 일정은 이렇게 10일까지 선관위 입후보 등록이 마무리돼야 네. 선거 국고 지원금도 우리 당이 받을 수 있고 또 유세차를 포함한 공보물 모든 그렇죠. 부부의 후보 사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빠져 있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이 뭔가 좀 강압적으로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좀 강압적으로 접근하는데 이 접근 자체가 김문수 후보의 평소 이 성품을 생각을 하면 잘못된 어프로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셨죠. 당에서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음 키워드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제 단일화입니다. 강제 단일화. 김한 75분 단일화 단판 빈손 국힘 초유의 강제 단일화에 착수를 했다라는 거죠. 어젯밤 9시에 있었던 이 긴급 의총 이후에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얻고 그 시너지를 가지고 대선을 치러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저희 당원들의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저희도 확인을 했고 또 두 후보님들도 다 인지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TV 토론과 이후에 양자 여론조사 거기까지 저희가 후보들에게 제안을 할 겁니다. 이양수 신임 선관위원장 주재로 선관위를 열어서 당에서 준비한 로드맵에 따른 다음 스텝 인터넷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1대1 후보 토론회를 실시한다. 50대 50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다. 거기까지 선관위에서 의결을 한 것을 비대위에서 다시 의결을 했습니다. 네, 들으셨죠? 의원총회를 통해서 실제 이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 간의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다시 한번 만납시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게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우리는 이 로드맵으로 밀고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거냐 볼까요? 오늘 오후 6시에 일단 두 사람 간 1대1 토론을 진행을 하겠다. 일단 인터넷으로 좀 생중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 7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대략 만 하루 동안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심 50, 민심 50, 50대 50으로 결선 때 했었던 그 여론조사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단일화를 강제로 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강제로 하는 이유는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갖고 이 대선을 승리해야 된다는 당원들의 열망이 커서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 앞서서 먼저 실시했었던 전당원 투표가 있었어요. 뭔지 같이 볼까요? 전당원 투표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가 필요하다 82.82%, 필요하지 않다가 17.18%. 그리고 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한 사람 중에서 봤을 때 언제 할까요? 후보 단일화, 후보 등록 11일 이전에 해야 됩니다가 86.7%, 그 이후에 해도 됩니다가 13.3%였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당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해보니까 단일화 하라고 하고 그리고 후보 등록 11일 이전에 하라고 하는 열망이 거의 90%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좀 더
강제로 이 압박을 좀 하는 방법으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박수현 의원님, 민주당도 사실 당원의 뜻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입장이고 큰일이 있을 때 뭐 당원 투표를 많이 하곤 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전당원 투표해보니까 원하는 바가 이거니까 이 길로 갈 겁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전 당원의 뜻을 물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국민의힘에 아주 중요한 5년 만에 한 번씩 대통령 후보를 뽑는 가장 중요한 당원권을 행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렇게 답변할 수 있죠. 다급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답변하시더라도 당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쉽게 해서 우리 옛말에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딱 그런 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후적으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당원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래 이것이 당원의 뜻을 물어서 그렇게 후보를 강제로 단일화시키는 이런 것에 어떤 명분과 이런 것들이 축적됐어라고 이해할 국민과 당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형식만 갖춘 내용과 알맹이가 전혀 없는 명분 없는 그런 절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다 느낄 것입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전 당원 뜻을 정말 물어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형식적으로 명분 쌓기용으로 안전장치로 실시한 여론조사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김성태 의원님, 예. 지금 현재 뭐 저 보니까 이제 곧 김문수 후보가 아마 등장을 할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로드맵 제시가 후보의 어떤 동의 없이 논의 없이 가능할까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 방식은 네. 단일화였어요. DJP도 있고 네.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다 이 감동이 있는 단일화였어요. 네. 근데 이렇게 단일화를 이제 강제화 시켜가지고 후보들이 내키지 않는 단일화가 또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 당원들 저 87% 가까운 저런 단일화 찬성 그 여론이 나온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단일화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그 단일화 목적이라는 것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설문 설계 자체가 네. 이 단일화를 해야 되냐면 당연히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이 저렇게 당원들의 뜻이 저런 염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후보 자신들이 이걸 서로 콘클라베 방식으로 지금 뭐 베드로 성당에서는 검은 연기가 어제 올라왔잖아요. 마찬가지 어제 1차 검은 연기가 올라온 거예요. 우리 당 후보 단일화도. 그러면은 노무현 정몽준 당시 후보 단일화도 세 차례에 이렇게 무산 속에서 마지막에 단일화 극적 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후보들이 좀 더 진정한 이 단일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렇게 강제 방식의 압력 압박이 저는 제가 아는 김문수 후보의 성품은 저기에 더 반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요. 네. 내가 아는 김문수 후보는 더 반박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김문수 후보의 성향은 사실 이렇습니다라고 오늘 또 기사가 나왔어요. 동아일보 5면에 나와 이제 게릴라 전략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거죠.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 게릴라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좀 너무했다. 그래서 네, 당 지도부 전화를 안 받고 행방을 감췄다. 심야 경문식 입장문으로 파는 일기. 사실 요즘엔 기자들도 상당히 좀 힘든 요즘입니다. 밤 10시, 11시, 12시에도 계속 뭔가 입장이 나와요. 네. 여기 좀 볼까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7일 당 지도부와 김 후보가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 집까지 찾아갔지만 못 만나고 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전화도 안 받고 박덕흠 의원은 5분에 한 번 꼴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 김 후보가 과거 노동운동을 할 때 쓰던 전략 전술을 활용하는 것 같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고문도 견뎌냈는데 당 지도부의 압박이 무서울 게 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마지막 문장, 김 후보는 서울대 출신 위장 취업 1세대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김성태 의원님은 아니실까요? 네.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다 전략적인 거예요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박수현 의원님.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어떤 관계자가 저런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결심해 주도록 그렇게 김 후보 입장을 이해하고 네. 그 명분을 자꾸 드려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뭐 게릴라 전략, 전술 전략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김문수 후보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뭐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뭐 이러한 사람으로 자꾸 비춰질 거 아니에요? 자당 후보를 훼손하는 일이고 네. 단일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저런 발언들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과연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거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8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공지를 했는데 예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35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게 5분 정도 약간 뒤로 좀 미뤄지는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늦어지는가도 사실 볼 부분인 게 단순히 정말 뭐 차가 막혀서 늦어졌다 이런 부분은 아니긴 할 건데 뭔가 주변에서 뭐 만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아까 김재원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 뭔가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성태 의원님. 예. 지금 현재 강력한 의지 표명이 예고된 상태에서 자꾸 등장 시간도 늦춰지고 이 얘기인 즉슨 혹 김문수 후보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압박하면 나 출마 안 해요라는 거를 던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참 폭탄 선언과 또 행동이 되는 게 쉽게 말하면은 그냥 단일화 협상 거부해버리고 네. 대통령 후보 지위 날려버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네. 그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그냥 중도에 나 대통령 출마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냥 그게 불발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떨어져 버렸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그렇듯이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처음부터 예견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께서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과도한 입법 권력이 대통령 통치 권력까지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본인이 출마의 뜻을 굳혔다면 처음부터 국민의힘 네. 여기 당내 경선에 저는 참여하라 그랬어요. 이 진흙탕 싸움 속에서 자신을 진주로 만들어라.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들한테 요도 먹는 거는 그건 잠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에 제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실행할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또 믿었지만은 이 정치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은 네. 이제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을 텐데 뭘까요? 그러면 왜 이런 흐름은 뒤에서 누가 어떤 힘이 조정하고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궁금하시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를 누가 옹립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형식적 경선 등을 통해서 마지막 한덕수로 낙차를 보고 이 시도한 것은 윤석열이 빅피처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거든요. 네. 김성태 의원님 차마 그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의 뭐 친한 전직 의원들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서름이 지금 폭발 지경에 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엊그제 한덕수 후보가 1호 공약이랍시고 AI 공약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에 국힘의 후보가 됐는데도 국민의힘 당에서 만든 공약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김문수 후보 측에. 그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네. 너무 서러운 거예요. 후보가 됐는데 공약도 안 주고.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R&D를 삭감했던 총리가 뻔뻔하게도 AI 공약을 내놨는데 그 공약마저도 김문수 후보 공약을 베꼈다는 거예요. 그 김문수 후보 측의 불만입니다. 공약을 주지도 않고 네. 한덕수 후보는 오히려 자기 공약을 베껴서 발표하게 하고 또 더구나 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가 한센인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보도 자료를 국민의힘 공보국에서 좀 뿌려달라. 후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거절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게 김문수 후보 측 내부에 쌓여 있는 불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자당 후보로 선출된 사람에게도 협조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흐름 뒤에는
결과적으로 한덕수를 옹립하고자 하는 거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이게 누구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윤석열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지도부와 후보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입장에 차마 못하실 말씀을 제가 대신했습니다. 네. 예, 이게 뭐. 지금 말씀은 일단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없긴 합니다만 지금 이 박수현 의원님은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김문수 후보가 후보 대접을 못 받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서름이 폭발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체 한덕수 후보 뒤에는 누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게릴라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게릴라 전략 기억나시나요? 누군가가 문수형은 게릴라야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홍준표, 윤, 나라도 당도 망쳤다. 당과 합작해서 한 띄우기 공작.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네, 아무래도 내가 갈 때 가더라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좀 밝히고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웠다. 김문수는 만만하니까 김문수를 밀어서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다는 공작을 한 건데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왜 김문수만 비난하냐.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초한 한덕수는 왜 비난을 안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 의원님. 지금 얘기는 한덕수 후보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4명이서 2차 파이널 경선 2명 올라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흔히 네. 말하는 친윤계 인사라는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당시 후보 캠프에서 홍 후보를 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주 본격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홍 후보 입장에서도 이번 대선은 마지막 기회다 이래가지고 자신이 항상 불리한 이 당원 조직을 위해서 그동안 현역 의원 포함해가지고 원외위원장들까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그게 웬만큼 가시화됐습니다. 그런데 4일 정도 앞두고 이 기류가 확 바뀌어서 그냥 김문수 쪽으로 다 가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뒤에 뒷배경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이걸 또 친윤의 핵심들이 그 작업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비난한. 그래서 당도 망치고 국가도 망치고 다 망쳤다. 이 부분이 이제 홍 시장의 입장인데 저는 일정 부분 뭐 저 부분을 완전히 부정할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걸 갖다가 자신이 후보를 갖다 당선되고 나면 한덕수에게 양보한다 이 이야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단일화 한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 단일화라는 것은 우리 당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지금 현재 무소속 늦게 뛰어들었지만은 경쟁력이 높은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주면 되는 건데 그 경쟁력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선출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말미라도 좀 주고 나를 제대로 외우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지금. 이분도 할 건데. 마지막 말씀이 뭔가 애잔합니다. 이분도 하긴 할 건데 점점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지금 묻어 있는 말씀인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8시 43분 지금 13분이 딜레이되고 이게 연기되고 있어요. 연기되는 상황에서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뭔 하얀 종이를 받았죠. 이 종이가 뭐냐? 당헌 당규가 적힌 종이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할 때 요걸 토대로 얘기를 하려는 것 같다라는 건데 사실 어제 밤 9시에 있었던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에 신동욱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헌 74조의 2에 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방금 당헌 74조 2항 대선 후보 특례 이거 발동이 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례 발동 조항에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과정들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 상당한 사유에 따라서 이를테면
그 후보가 변동되는 그 경우는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경선 같으면 51대 49가 결론이 나면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이건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51대 49로 결론이 난 경우와 예를 들어서 70대 30으로 결론이 난 경우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상당한 사유를 저희가 몇 대 몇 이상이 되면 이것을 상당한 사유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들으셨나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혹시 당헌 74조의 이 특례를 발동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74조의 그럼 상당한 사유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래서 상당한 사유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74조의 2가 뭐냐? 이거라는 거죠. 국민의힘 당원 제74조의 2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입니다. 약간 예외 조항 뭐 요런 거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의 법원과는 현재로서는 비대위겠죠. 비대위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뭐 후보가 될 사람은 그 전에 있었던 뭐 직책은 좀 내려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관건은 이거죠. 지금 사실 요 앞에 뭐가 있냐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를 뽑았는데 그 선출 규정에 따라 뽑았는데 그거 뽑았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 이 선관위 비대위 차원에서 새로 뽑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신동국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김성태 의원님, 이건 후보자 교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의당은 당규 지금 74조 2항은 당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당의 공식 후보를 선출했지만은 이 선출된 후보가 도덕적으로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 후보 기간 중에 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또 이분이 이 결격 사유 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나서 후보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특별한 상당한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좀 곱씹어 볼 부분이 있어요. 당에서 한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토론회 준비해서 토론회 마치고 오늘 저녁 이후부터 내일까지 이제 여론조사 실시해가지고 만일 51대 49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7대 3으로 나온다면은 이건 특별한 상당 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시를 약간 어제 흘렸어요. 나는 그 대목을 좀 중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후보가 토론회를 하든 말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여론조사는 들어간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좀 그래도 현격한 차이가 나면은 이거는 특별한 상당 사유로서 당헌 제74조 2항에 의해서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비대위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즉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어제 밤 늦게 나온 얘기를 잘 들어보면 지금 이제 오늘 저녁 7시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교체도 가능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대목입니다. 박수현 의원님.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한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잣대가 정확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한 사유를 그렇게 넓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김성태 의원님께서 지금 도덕성의 하자의 발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도덕성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잣대가 명확한 범죄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거나 이래서 누가 봐도 이건 안 되겠다는 것이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요. 이게 상당한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당한 사유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인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자면 당헌 당규마저도 윤석열이 지목한 후보를 뽑기 위해서 친목해 회칙 취급하는 국민의힘의 한심한 모습이다. 이렇게 논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한심한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상당한 사유라고 얘기를 할 땐 당의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사유라고 할 때는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단순하게 뭐 여론조사가 뭐 현격한 차이가 난, 여기서 말하는 사실 현격한 차이라는 것도 얼만큼이 현격한 건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명확한 근거 없는 상태에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시각 8시 5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8시 50분을 넘어간다는 얘기, 원래 예고했었던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어진다라는 건데 김성태 의원님. 네. 아유, 참하고 한숨을 지금 쉬셨어요. 왜 20분이나 늦어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뻔한 거죠. 정말 이 막장 드라마 김문수 후보 자신들 저렇게 마지막 배수진을 치는 네. 저 모습이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이건 뻔히 네. 아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박계동 의원인가요? 네. 네,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들어보겠습니다. 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이미 받아들여진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행위는 당헌 당규를 아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불법적인 요거 내용 좀 그리고 뭐 나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공선법 제230조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해 유도죄에 이제 나오시네. 예. 기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대로 못 주무시고 취재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안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5월 3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한시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 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경선 후보들은 모두 들러리였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습니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입니다. 단일화를 해봤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도 못합니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갑시다.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김문수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거를 막아내겠습니다. 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싸울 줄 아는 후보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이 긴급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후보가 되고도 단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나를 끌어내리려던 당 지도부의 시도를 어젯밤 늦게 확인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측컨대 이 조금 전 저희가 봤었던 이 당헌 74조의 2를 얘기를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 한덕수 후보는 이런 시나리오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선에 참여 안 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시하기를 다음 주 수요일에 TV 토론을 하고 목요일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합시다 라고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강제적 후보 교체는 법적 분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당헌 74조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헌 74조 이거죠. 후보자의 지위입니다. 네.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서 가진다. 이거 내가 지금 발동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요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얘기를 한 게 다음 주 수요일 TV 토론 그리고 목요일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오늘이 딱 한 26일 앞으로 다가왔죠. 대선 일정표 캘린더 같이 볼까요? 대선 일정표 보겠습니다. 오늘이 8일이고요. 지금 여기 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제시한 로드맵이 오늘 1대1 토론회에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는 다음 주에 요 11일부터 쭉 해서 17일 요주에 TV 토론하고 합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11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김성태 의원님, 이 얘기는 그냥 우리 그럼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 우리 각자 후보 등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단일화 합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는 지난 토요일 날 3일 날 네. 일산 킨텍스에서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저는 뭐 타 방송 이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는 분명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단일화 에너지는 자기한테 있는 것이지 네. 당이나 한덕수 지금 현재 무소속 후보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당이다. 그렇게 오늘 저 기자회견문 이 자체는 그런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대로 운동하고 나는 나대로 국민의힘 네. 후보로 운동하겠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토론하고 목요일 날 여론조사 들어가자 네. 이야기예요. 그러면 11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후보 등록은 나는 국민의힘 후보로 중앙선관위의 공식적인 법적인 지위의 후보가 되겠다. 이걸 오늘 선언한 겁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죠? 요지는 이거다. 나는 국민의힘의 법적인 대선 후보로서 기호 2번으로 선관위에 후보 등록할 거다. 그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다음 주에 우리 각자 공정하게 페어하게 따로 해서 맞붙어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제가 거죠.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어제 네. 오후 4시 반에 4시에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자회견이었습니까? 11일까지 네. 단일화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중앙선관위에 자기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도 하지 않겠다고 이미 한 마당이니까 네. 사실상 오늘 저 김문수 후보의 저 기자회견은 단일화는 어떻게 보면 끝났다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박소연 의원님.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얘기는 11일까지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가 안 되면 안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오지 마세요. 나로 그냥 단일화 한 걸로 칩시다라고 받아들일 여지도 있어요. 한덕수 후보가 그럼 내가 이거 받아서 다음 주까지 TV 방송 토론 그리고 여론조사 하겠습니다라고 받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단일화 거부 선언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고요. 그 이유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후반부에 설명을 하셨어요. 한덕수 후보는 어제 11일까지 안 되면 후보 무소속도 등록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단일화 그 이후 시간을 지금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 후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거부 선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김문수 후보는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계속 강제로 단일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네. 여기에 뭐라고 했겠냐면 강제적 후보 단일화를 계속하면 법적 분쟁을 예고했어요. 네. 법적으로 따지겠다. 이거는 법적으로 가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길 도리가 없는 일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전장치까지 두고 완전하게 단일화 거부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도 설사 14일 날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네. 토론하고 아마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25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투표용지 인쇄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한덕수 후보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 후보로 아마 기호 2번을 달고 안 되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나오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저히 이 단일화는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을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암시하면서 완벽하게 단일화 거부 선언을 한 것이고 오늘 이 선언으로 단일화는 끝났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조금 전 저희가 본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 이건 단일화 거부 선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쭤본 거는 한덕수 후보가 이거 받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관건은 한덕수 후보가 아니라 한덕수 후보가 계속 어제 만나서도 김문수 후보한테 한 얘기가 있었죠. 당에다 일임을 했어요. 당이 하자는 대로 따를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승복하자면 할 거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의 이 얘기를 김성태 의원님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거죠. 뭐 아까 뭐 당무선권까지 얘기했는데. 정치를 좀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 버렸습니다. 네. 저렇게 김문수 후보는 11일 날 국민의힘 이제 공당의 후보로 자신이 선관위에 입후보 등록이 돼 버리면은 모든 게 법적 지위가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상 이제 후보에게 선거 자금 지원도 국민의힘으로 떨어지는 거지 뭐 개인 누구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기반으로 자기는
대선 후보의 지위를 가지겠다는 거고 이제 우려되는 것은 네. 그러면 10일 날 입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당이 우리 당 후보의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직위를 찍어야 돼요. 대표 직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과거에 뭐 그런 직위를 갖다가 뭐 안 찍어주겠다 좀 버틴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 논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최종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치면서도 비대위 체제에 대한 문제는 아직 건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뭐 오늘부터 토론을 하고 내일 여론조사 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은 즉각 중재해라. 이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 폭거다. 이건 맞서 싸우겠다. 네. 이렇게 객한 입장을 낸 것은 결국은 당무 우선권에 따라서 후보인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이거 강력한 지금 한마디로 경고예요. 네. 참 불행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지금 말씀은 당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 이거를 김문수 후보가 다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은 당으로서 좀 불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에서 그럼 이 안을 안 받을 수가 또 있는 거냐. 물론 말씀처럼 대표 직인이 있어야만 국민의힘의 기호 2번 후보로서 투표용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맞긴 맞는데 당에서 그럼 막말로 직인 안 찍어서 후보 등록 못하면 어쩔 거야 라는 상황까지도 사실 지금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까지는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당의 입장도 그러면 직위를 안 찍어주면 네.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데요. 지도부는 그렇게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서로 다 계산된 일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문제가 외부에서 한덕수 후보를 왜 옹립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군가.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설계가 결과적으로는 이 부실 시공에서 지금 이 뭐라고 그러면 건물이 짓기도 전에 무너져 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지금 말씀처럼 당에서 후보를 안 낼 수 없지 않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주 옴죽달싹 못하게 지금 선언을 해버렸다라는 말씀인 건데 아까 법적 분쟁을 얘기를 했거든요. 법적 분쟁으로 가도 후보를 사실 못 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 짧게 박수현 의원님. 네,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박계동 전 의원이 처음에 인터뷰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좀 받아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에게는 강력한 법적 수단까지 남아 있고 그거를 예고해서 안전장치까지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만일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하는데 뭐 협조가 안 된다면은 그때는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 비상수단을 쓸 겁니다,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비상수단도 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